안녕하세요. 오늘 첫 발표를 맡게 된 레러 주식회사 신정규입니다. 저는 좀 괴상한 제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파이썬과 파이콘과 공용시대와 닭들의 행성이라는 제목으로 파이콘에서는 처음으로 테크톡이 아닌 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본인이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가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가 11살이었는데 그때부터 하시면 한 32년 정도 됐죠.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우선 파이콘에 오늘 많이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파이콘 행사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파이썬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나누는 행사이면서 동시에 올해 또 10주년이죠. 2014년에 파이콘 코리아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2015년에 첫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생애 첫 발표를 파이콘에서 하게 되었는데 어느새 2024년이 되다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그때 첫 발표했던 자리인데 김준길이랑 같이 공동 발표를 했었어요. 이때 발표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백엔드.ai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이 되었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첫 발표를 한 이후로 파이썬 커뮤니티와 파이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덕분에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신 덕에 전 세계 곳곳에 파이콘에 참석을 해서 제 경험도 나누고 테크놀로지나 생각을 나눌 수도 있었죠. 동시에 한국에서는 파이콘 코리아가 열릴 때가 항상 8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정도였는데요. 최근 두 번 빼고는 제 생일이 8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일잔치를 파이썬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인사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라 생일 축하드립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파이콘에 참석을 할 수 있었죠. 꼭 파이콘에만 참석하게 된 건 아닙니다. 이런 기회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서 사이파이에도 갔었고 텐서플로우 서밋이나 큐베콘 같이 여러 컨퍼런스들을 다니게 됐었고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시야도 넓게 넓힐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번에 파이콘에서 제가 11번째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이 10회인데 11번이니까 이상하죠? 해외까지 합쳐서입니다. 사실은 10번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발표를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번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또 발표를 하는 거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첫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되게 많이 흘러서 매 파이콘마다 이번에도 데리고 왔지만 저희 집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첫 발표를 준비할 때는 이 어린이가 3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에 앉혀놓고서 계속 발표 연습을 했죠. 떨리기도 하고 영어 발표해야 되고.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쑥쑥 커가지고 이제는 아빠 혹시 테마록이라고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지? 그랬더니 테마록 한번 되게 재밌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20살, 20대 때는 이제 혼자밖에 없었는데 만 30 넘기고 40 중반에 다다르고 있으니까 혼자였다가 이제 가족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죠. 아마 파이콘에서 이런 주제로 발표할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컴퓨터 이제 강의라는 걸 생겨가지고 이렇게 뭔가 프로그래밍 환경 만들고 할 때가 한 15년 정도 흐르니까 40인치 모니터에서 저렇게 발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준비라고 이런 슬라이드들을 만들고 있으려니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감회를 안고 오늘 여러분들께 제 경험과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0년 정도마다 한 번씩 IT 세상에 격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마다 한 번씩 기회가 생기는 거죠. 기억을 하시겠지만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스마트폰 혁명이 있었고 이제 AI 혁명이 있죠. 저희 집 두 어린이들이 진짜 닳도록 본 과학앨범이라는 책이 있고 그 과학앨범 중에 공룡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께서 사주신 책입니다. 그 어릴 때 봤던 그 책을 이렇게 대를 물려서 읽게 됐어요.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실 티라노사우루스라거나 스테고사우루스라거나
이런 공룡들 있죠. 벨로시랩터 뭐 이런 공룡들이 있는데 어린이들하고 얘기하니까 제가 아는 공룡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공룡 이름들은 대부분 생소한 공룡들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공룡들인데 지금 알려진 공룡들의 70%는 21세기에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 리가 없죠. 저는 뭐 제가 어릴 때 읽은 공룡이 다니까요. 공룡하는 생각이 나는 게 저는 굉장히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전에 제 발표 자료는 항상 공룡 그림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어요. 당시에 리눅스가 처음 떠오르기 시작하고 웹2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문서 기반의 웹에서 뭐 지금은 이제 AJAX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이런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고가의 서버 시스템과 서버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어야 됐었다가 그것들이 다 오픈소스로 하나씩 대체가 되게 됐죠. 리눅스 OS 위에 아파치 웹서버가 들어가고 PHP 언어로 그런 식으로 웹서버를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는 뭐 이게 제가 처음 사용을 했던 그 하이테 단말기라는 건데 저걸 이제 전화선에 꽂으면은 인터넷은 아니고 PC 통신이 된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GUI가 나오게 되고 윈도우즈냐를 가지고도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당히 안 되겠지만 윈도우가 표준어냐, 윈도우즈가 표준어냐. 그러다 결국 이 신문에까지 나오는 굉장히 큰 이슈였다가 윈도우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저렇게 PC 통신 인터페이스가 웹 비슷하게 클릭과 결합을 했죠. 당시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 제 20대 시절에는 모든 정보들이 웹으로 오이기 시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오픈소스 기여를 시작을 했었는데 리눅스로 기여를 시작하게 돼서 첫 번째로 크게 기여를 했던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텍스트큐브라는 블로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모르실 텐데 히스토리라는 서비스의 기본 코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구글블로거닷컴의 서비스 코드이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들을 모태가 된 소스였습니다. 그래서 웹 2.0 시대가 막 열리던 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웹2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보가 온라인에 올라가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어떤 소프트웨어 독점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시작되던 시기였죠. 메인 프레임으로 대표되는 중앙 컴퓨팅 시대였는데 90년대는 그래서 중앙 집중식 컴퓨팅 시대가 이제 저렴한 서버를 클러스터링을 해서 여러 대로 분산을 하자라는 분산 컴퓨팅 시대로 막 전환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GPL이라는 우리가 GNU 퍼블릭 라이센스로 대표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지금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GPL이나 MIT, 아파치 같은 것들이 그때는 일종의 대안 세력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IIS가 지배하던 웹서버 시장도 아파치 웹서버가 등장하게 되면서 전부 다 이제 오픈소스로 대체가 되게 됐죠. 초창기 GPL은 상용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심지어 리눅스까지도 제가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리눅스를 쓰지 말라는 선배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파일 스택이 느리다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스택이 느리다거나 항상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GCC 컴파일러도 큰 문제들을 몇 번 만들어내기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는 FreeBSD를 써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리눅스와 아파치 서버 등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점점 안정화되고 믿을만해지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죠. 마이크로소프트로 대표되던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항해서 오픈소스 진영들이 힘을 키우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레볼루션 OS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웹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한 20년 정도, 19년 정도 전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오픈소스를 했는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기를 제가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웹 2.0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개인 웹 플랫폼이 왜 필요하고 왜 언어들이 오픈소스가 되어야 하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급격한 변화를 보통 공룡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공룡 얘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왜 하필 공룡이냐? 메인 프레임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그리고 한 곳에 집중되고 자본이 집중된 이런 컴퓨팅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 더 분산되고 조금 더 오픈소스화되고 거버넌스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비유하기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공룡이 사라지고 인간이 등장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여전히 메인프레임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오픈소스와 사용 소프트웨어가 공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저께 또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치킨을 발표 준비를 하고 치킨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수많은 공룡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근데 사실 공룡이 멸종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말로는 닭도 공룡이랍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은 조류를 살아있는 공룡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룡이면 보통적으로 거대한 이미지인데 무슨 이야기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공룡의 시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공룡은 없어지고 새로운 우리로 대체가 되었는가? 아니면 공룡의 시대는 다른 형태로 남아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C++가 주 언어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파이썬을 쓰게 된 계기가 좀 특이합니다. 2010년에 미국에 연구를 하러 갔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루트 권한을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C 컴파일러를 설치하려면 루트 권한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루트 권한이 받을 수 없던 환경에서 개발을 해야 됐고 그때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파이썬이랑 넘파이였습니다. 시험경을 쓸 수가 없고 속도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가 파이썬 2.5, 2.6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는 매틀랩이라는 도구로 이런 사이언티픽 컴퓨팅을 많이 했는데 매틀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파이썬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던 프로젝트들이 여러 등장한 다음에 버전업을 막 올려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들이 당시에 등장을 했죠. 넘파이, 좀 전에 말씀드린 열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매틀랩과 굉장히 유사한 문법으로 행렬 연산을 구현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이파이 프로젝트는 과학계산 라이브러리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했고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같은 매트릭스 플로팅 라이브러리인데 얘는 매틀랩 스타일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도구도 등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문법을 보면 매틀랩에서 그리는 그 플로팅 문법과 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나 넘파이의 문법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상 거의 같게 가지고 온 상황이에요. 또 이 위에서 스파이더 같은 IDE 프로젝트는 아예 매틀랩의 IDE까지 그대로 담도록 구현하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매틀랩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스파이더를 통해서 사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비슷한 컴퓨팅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썬 언어 고유의 간결함과 더불어서 특히 3로 오면서 간결해졌죠. 매틀랩의 직관적 문법이 결합되면서 과학계산 분야에서는 파이썬이 점점점 자리를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매틀랩이냐고 하면 이 매트릭스 레버토리 약자로 얘네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분들이 이 매틀랩의 강력함은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행렬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행렬 연산에 집중된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라는 데 있습니다. 행렬 연산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딥러닝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렬 연산이 핵심인 이 딥러닝 분야에서는 파이썬이 굉장히 빨리 환영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C++ 또는 포트란으로 만들어진 고속 이런 라이브러리들, 슈체로 라이브러리들 그대로 붙여쓰면서도 파이썬 고유의 간결함과 이런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이런 고성능 라이브러리들을 쉽게 붙여쓸 수 있는 접착용 언어로서의 파이썬의 강점이 빛을 발하게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내에서도 그래서 파이썬을 쓴 개발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포키님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분들이 쓰고 있었고 C++, PHP를 주로 쓰던 저 같은 경우도 어느새 대부분의 코드를 파이썬으로 작성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오픈소스를 함께하던 아까 그 텍스트큐브를 같이 만들던 동료들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되면서 파이썬이 저희 메인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해 말에 저희가 2015년에 회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과학 연산을 가속하겠다는 회사입니다. 그때 구글에서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를 파이썬 기반으로 내놨죠. 이 텐서플로우가 발표되면서 AI 분야에서의 파이썬 도입은 한층 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텐서플로우는 거의 모든 딥러닝 연구의
연구와 개발의 표준처럼 사용이 되게 됐어요. 현재는 엔터프라이즈 쪽에 많이 남아있고 파이토치로 많이 넘어갔지만 현재까지도 텐서플로우는 많이 쓰이고 있죠. 뭐 파이토치도 파이썬 인터페이스가 달려있는 것처럼 넘파이와 함께 많이 쓰이던 과학 계산용 라이브러리, 큰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함을 더해주는 판다스의 성장 역시 같이 눈부셨고요. 한편으로 이 당시에 파이썬이 2.0에서 3.0으로 넘어갈 때 큰 전환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파이썬 3가 나올 때 사실은 PY3K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파이썬 2때부터 쓰시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 파이썬 2의 다음 버전 파이썬 300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호환이 안 될 정도로 먼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걸 어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파이썬 3000이 됐죠. 그래서 PY3K 프로젝트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아예 언어의 호환성을 잃고 포기하면서까지 언어를 개선하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만 해도 한국에서 파이콘 코리아가 열리기 바로 한 해 전만 해도 사실 대한언어 컨퍼런스라는 곳에 뭐 하스켈이라거나 루비라든지 루비, 하스켈 이런 언어들과 함께 열심히 부스도 열고 활동을 하던 파이썬은 굉장히 눈 깜짝할 사이에 메이저 언어 반열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루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토치라는 이 AI용 프레임워크도 어느새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붙여서 파이토치라는 이름으로 파이썬 생태계에 합류를 했죠. 그러면서 텐서플로우와 연계 산맥을 이루고 AI 분야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C++로 만들어진 잭스라거나 아니면 이 위에서 돌아가는 뭐 플렉스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C++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들이 계속 등장을 했지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위에 사용성을 높여주는 케라스라거나 플렉스를 얹어서 파이썬 기반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어떤 언어로 가속을 하든 이 가속 라이브러리들을 접하는 첫 번째 언어는 파이썬이 사용되고 있죠. 그럼 방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공용 얘기를 하고 그 거대한 네임프레임이었던 공용들이 이런 대안 언어였던 파이썬이나 아니면 수많은 오픈소스 운영체제 또는 도구들로 대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굉장히 많은 넓게 퍼진 오픈소스 생태계에 바탕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레블록에서는 백엔드 레이어형 오픈소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 원래는 쥐라기 공원의 이슬라 소르나라는 공룡 찍어내는 공장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힌트를 얻어 지은 이름이 초기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백엔드 레이어이라는 이름이 되는데 이걸 오픈소스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오픈소스로 하셨어요? 그냥 서비스용 스택, 최근까지도 봤습니다. 서비스용 스택이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인데 오픈소스로 하면 손해 아닌가요? 그런 질문들을 항상 받습니다. 그런데 다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를 하다 만난 사람들이 창업을 했던 영향도 있고 실제로 회사에 오픈소스를 하시던 분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 뭐 이렇게 쭉 거치면서 영향을 크게 받았던 세 가지 프로젝트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RSS, 하나는 RESTflow 라이브러리, 마지막은 제로인큐입니다. 공통점은 셋 다 저자가 지금은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에론 서치도 죽었죠. RESTflow 라이브러리 만드신 분이 2012년인가 돌아가셨고요. 제로인큐 만드신 분이 16년인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들은 원저자가 죽었지만 현재까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계속 발전도 하고 있고 이어져 가고 있죠. 나보다 오래 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에 제로인큐를 만든 사람이 피터 인젠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걸 알고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팟캐스트와 인터뷰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마지막쯤에 인터뷰가 있는데 이 인터뷰를 이제 번역해 주신 분이 계셔서 읽어봤는데 이분이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 오픈소스다. 그거밖에는 사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 외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결국 모두 사라져요. 저는 지금 저희 회사 대표긴 한데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제가 아무리 훌륭한 코드를 짜도 회사에서 제가 나가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코드가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없어지면 그 코드는 없어지는 코드가 되죠.
반면에 오픈소스로 공개된 코드들은 수명이 다 된 프로젝트나 어떤 코드베이스라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가치 있는 자산으로 남아서 나보다 오래 살고 내가 다니던 회사보다 오래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걸 누리는 게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기계일 수도 있겠죠. AI 훈련할 때 쓰인다거나.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이런 오픈소스가 굉장히 일상이 됐어요. 사실상 모든 소프트웨어의 기본은 오픈소스고 현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90% 이상은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수많은 IT 기업들도 오픈소스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도 주요 서비스로 오픈소스를 사용도 하고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공개도 하고 있죠. 많은 스타트업 또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만들고 자신들의 코드 역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죠. 이런 변화의 중심에 최근에는 항상 파이썬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모여서 이제 많은 세션들을 듣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웃고 모여서 웃고 떠들고 할 텐데요. 이 자리 역시 파이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죠. 어떻게 보면 파이썬은 파이썬 언어를 만드는 데 적용됐던 그런 원칙들이나 그런 방법론이 현실화된 가장 좋은 예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10번째 파이썬을 한국에서도 맞이하고 외국에서도 계속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파이썬들을 참여를 하다 보면 매해 누구나 이렇게 와서 파이썬을 매개로 소통을 하고 경험을 나누는 이 공간이 커뮤니티에 의해서 항상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파이썬을 계속 이끌어나가는 정신의 관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파이썬 커뮤니티가 추구하는 가치들 몇 개가 있는데 뭐 협업이나 개방성이나 다양성 등이 있죠. 이런 가치들이 파이썬의 기존의 뭐 고전적인 방법으로 개발되고 뭐 오픈소스 또는 클로즈소스로 개발되던 이런 언어들과 가장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단순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이걸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사랑하는 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파이썬 요새 사실 어디나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 파이썬 같이 굉장히 작은 인베디드 디바이스부터 파이어다이드로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파이썬입니다. 왜냐면 스마트폰 안에서 들어있죠 요새. 그래서 어디선가 파이썬이 항상 쓰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사실 예전만큼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이콘 대안언어이던 시절의 파이썬 커뮤니티의 그 느낌과 그다음에 파이썬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받았던 그 느낌,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냥 아는 언어로서 존재하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된 상태에서의 파이썬을 바라보는 커뮤니티의 느낌, 이것도 사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전처럼 특별해 보이지도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과학계에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공룡이 진화해서 살아남은 게 뭐 일부 조류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봤을 때 조류 자체가 그냥 공룡의 직계 후손이래요. 그러니까 6,500만 년 전에 뭐 공룡이 지배했다, 멸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걔네는 멸종을 하지 않고 그냥 잘 살아남아서 새들의 모습이 돼서 지금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뭉집으로 이렇게 살던 공룡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룡이 멸종한 게 아닙니다. 마치 이런 파이썬 커뮤니티가 파이썬이 너무나 큰 언어가 돼서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파이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사실 파이썬이 수많은 곳에 수많은 크기와 수많은 다양성으로 존재하듯이 파이썬 언어 자체도 조류처럼 더 빠르고 작고 다양해졌을 뿐 여전히 지구 곳곳을 누리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 닭들의 행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사람보다 닭이 훨씬 많잖아요. 그려달라니까 닭을 사람처럼 그려주는데 언젠가 미래 지질학자들이 우리 시대 지층을 딱 열어보고서 이 시대를 평가를 한다면 아마 인류세라고 부르지 않고 뭔가 닭에 관련된 다른 이름으로 부를지도 모르죠. 파이썬이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난도랑 언어적 포용성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의 민주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것처럼 오픈소스가 주류가 된 지금에 우리는 이런 독점이 주가 되는 행성이 아니라 공유가 주가 되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과 워크스테이션으로 대표되던 소수 중심의 컴퓨팅 시대가 어느새 PC, 스마트폰, 클라우드로 이어지는 오픈소스 기반의 컴퓨팅 시대로 바뀌었죠.
거대한 공룡들 대신 엄청난 수의 조류들로 대체된 새로운 공룡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닭들의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류의 행성이 아니라 닭들의 행성이에요. 여러분들 닭들의 행성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의 동료로서 환영하고요. 근데 지금 닭들은 20년 전 공룡들보다 더 힘이 세죠. 모든 연산 자원의 능력은 가속하고 있고 하나의 단위 자원도 그렇고 그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한 안에나 했던 그런 굉장히 90년대 초에 작은 언어로 시작했던 파이썬이 현재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의 과정만큼이나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AI 관점에서 보면은 AI 모델의 성장에 따른 연상량 특징을 어떻게 파이썬이 조금 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점점점 다양해지는 이런 컴퓨팅 플랫폼에 어떻게 파이썬 언어가 아우를 수 있을 것이냐. 또는 AI를 개발할 때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개발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둘러싸는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아마 파이썬과 파이썬 커뮤니티에게 일종의 문제 숙제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숙제가 결국 만만하진 않죠. 하지만 저희 파이썬을 쭉 오랫동안 지켜보고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힘들어 보이지만 해결 못할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파이썬이스트인데 우리들이 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 밖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파이썬 유저들이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파이썬은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쉽게 포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항상 싸울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 파이썬 커뮤니티는 쉬운 사용성과 언어적 복잡성 그리고 이런 수많은 플랫폼에 모두 대응해 오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항 언어 시대부터 제1의 언어가 된 이 시대까지도 파이썬은 꾸준하지만 꽤 과감하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수많은 도전들이 계속 있겠지만 도전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제 문제를 풀거나 파이썬의 문제를 풀거나 세상의 문제를 푸는데 파이썬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P는 보통 옳다고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닭들의 행성에 오신 걸 환영하고 파이폰 2024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